5단원 두 번째,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질문입니다. 종이 냄비에 끓이는 라면. 주말에 온 가족이 캠핑을 갔어.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보니 냄비가 안 보이는 거야. 아빠가 매점에서 냄비를 사오셨는데 종이로 만들어진 냄비였어. 종이를 가열하면 불이 붙을 텐데.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라면을 끓일 수 있었어. 종이 냄비에 왜 불이 붙지 않았을까? 1.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 이 단원을 배우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물질이 얼 때와 녹을 때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물을 냉각하면 얼음이 되고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된다. 다음 탐구로 물이 얼고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자, 탐구활동 생략하고요.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냉각하면 온도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다가 물의 온도가 0도씨가 되어 물이 얼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액체가 얼어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얼음을 상온에 놓아두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진다. 그러다가 얼음의 온도가 0도씨가 되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고체가 녹아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그림,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좌측 그래프는 어는 점이 0도, 이제 액체가 0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액체 플러스 고체가 되는 것이 응고라고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이제 이어지죠. 반대로 우측 그래프는 고체 상태가 0도씨가 되면 녹기 시작해서 0도씨가 돼서 녹기 시작하다가 융해가 되면서 고체와 액체 상태가 합쳐진, 그리고 나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과 같이 물이 응고되거나 얼음이 융해되는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므로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한다. 또 물이 응고되는 온도인 어는 점과 얼음이 융해되는 온도인 녹는 점은 0도씨로 같다. 이처럼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물질이 끓을 때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요리를 할 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인다. 불을 줄이지 않고 계속 끓이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다음 활동으로 물질이 끓는 동안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자. 에탄올을 가열하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는데 약 78도씨가 되어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며 물이 끓는 동안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액체가 끓어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기 시작하는 그 점,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입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2번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이 단원을 배우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찾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할 때 추위를 느끼는 현상은 열 에너지의 출입과 관계가 있다. 다음 활동으로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지를 알아보자. 자, 열 에너지에 대한 용어 보충 설명 읽겠습니다.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에탄올에 적신 휴지로 감싼 캔을 부채질하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캔 음료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 결과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잃어 온도가 낮아지므로 마른 휴지로 감싼 캔 음료보다 더 차가워진다. 물질은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물질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은 열 에너지를 잃어 온도가 낮아지고 물질이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은 열 에너지를 얻어 온도가 높아진다.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춥게 느끼는 것도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우리 몸이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다. 기화할 때뿐만 아니라 융해할 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때에도 물질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반면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피부에 닿을 때 물로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우리 몸이 열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액화할 때뿐만 아니라 응고할 때,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할 때에도 물질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후덥지근하다. 두 번째,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자, 우측에도 그림 나와 있어요.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알코올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시원해진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림 이제 밑에 그림과 같이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처럼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입자 배열이 달라지므로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자, 지금 보이시죠? 고체에서 액체 상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열 에너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 자, 여기 우측에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 물질이 녹는 동안이나 끓는 동안 계속 가열해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한 까닭은 가해준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 물질이 어는 동안 계속 냉각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까닭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방출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될까? 우리 생활에서는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다음 탐구로 알아보자. 탐구활동 생략. 계속 읽겠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여름철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겨울철에 사용하는 증기 난방기는 물질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림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서 에어컨은 액체 냉매가 기체가 되면서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증기 난방기는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건물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자, 이제 냉매라는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은 장치에 이용되는 물질로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반복적으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것이 냉매다.